안녕하세요. 화학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은 교과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대 원자 모형에 의하면 우리가 원자를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계 부분은 전자가 있는 곳까지일까요? 그렇다면 전자는 어디까지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오비탈의 경계면을 가지고 전자의 분포, 확률을 표현을 하는데 오비탈의 경계면 이외의 부분에서는 전자가 없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가 오비탈의 경계면 이외의 부분에서도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원자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이 됐을 때 이때 두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는 이 거리를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켰을 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를 정확히 2분의 1로 나누어지는 이 거리, 이것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두 개의 원자를 결합을 시킨 다음에 측정을 하기 때문에 18쪽 원자의 경우 원자 반지름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쪽 원자는 전자 배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 또는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한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서는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주기에 속해 있는 원소의 경우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의 원자 반지름을 원자의 크기를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베릴륨은 어떻게 될까요? 리튬과 베릴륨의 전자 배치를 생각해 보면 최외곽 전자의 전자 껍질 수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 전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죠. 따라서 그 크기는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릴륨과 붕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붕소의 원자 번호가 베릴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 전하가 당연히 더 크겠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게 됩니다. 탄소도 붕소와 비교했을 때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더 작아지게 되고 질소와 탄소도 마찬가지로 질소가 작고 산소와 질소도 산소가 원자 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유효액 전하가 당연히 더 크겠죠. 따라서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로린도 산소에 비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족에 있는 원소의 경우는 리튬과 나트륨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효액 전하가 물론 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전자 껍질 수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전자 껍질 수의 증가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리튬보다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도 칼륨의 유액 전하가 더 커지지만 그거에 비해서 전자 껍질이 늘어나는 거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나트륨보다 칼륨의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는 바깥쪽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 전하는 커지게 되고 따라서 반지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지름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